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여행업계와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던 여행객 90% 이상이 예약을 취소했고 동남아, 괌 여행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항공업계도 중국행 운항을 일부 준항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400km 떨어진 장자제 시내. 평소라면 북적였어야 할 정오 시간, 도로에는 차량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통행을 막기 위해 중장비로 흙더미를 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현재의 불안한 상황이 SNS 등을 통해 전해지자 그 여파는 곧바로 여행업계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한 여행사에는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지난 28일부터 중국행 단체 여행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는 3월까지 예약된 스케줄의 90% 이상이 취소되면서 2억 원가량 매출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을 넘어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미국령 괌, 사이판까지 예약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취소가 되면 다른 이제 동남아나 대서양 괌이나 사이판은 이렇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서 요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아마 지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항공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부산과 중국을 잇는 대한항공 여객기 예약 취소율은 90%, 태국과 베트남도 많게는 10%나 빠졌습니다. 지난해 한일 갈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항공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에어부산은 중국 장자제, 시안 등 4곳으로 가는 2월 항공편 운항을 전면 취소했고 중국 현지에 체류 중인 정비사들을 국내로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조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영업적인 부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항공사들은 일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선에서 승무원의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의 여파가 같은 해 7월까지 이어진 만큼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호입니다. 부산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던 사람들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현재 10명이 능동 감시 대상자인데요. 부산시는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5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돼 검사를 받던 1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접촉자 3명과 우한 방문자 7명에 대해서만 능동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아직까진 특이 증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중인 거는 검사 중으로 저희가 항상 언론 브리핑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검사 중인 환자는 없습니다. 없고 격리되어 있는 분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이후 우한시에서 부산에 온 52명의 명단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시의 역학조사관이 1명뿐이라 민간 병원의 인력을 긴급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의심 문의가 잇따르자 보건소마다 오전에만 일반 환자를 받고 오후엔 신종 코로나 관련 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부산 지역 13개 병원에는 불안한 마음에 병동을 옮겨달라는 환자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갑자기 환자가 선별 진료가 너무 많이 밀리면은 사실은 병원에서의 일반 환자들하고 섞이면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가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부산교육청도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생 전원에게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도 가급적 교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2월 말 이후로 입국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학교 기숙사에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완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고 국제 행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구와 북구, 사상구, 서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했고 수영구와 해운대구, 기장군 등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늦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부산시가 대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김해공항 확장해도 TK 신공항 들러리라는 제목이 일면 머릿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 대구시,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어제 민간 군 통합 신공항 이전 지역으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하는 국토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보다 300m 짧고 활주로도 V자형으로 조성되는 등 부산 경남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해공항이 확정되더라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따라 잡혀서 항공 주도권은 넘겨줘야 한다며 조속히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의 인구 유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산은 10만 9,500여 명이 전입을 하고 13만 2천여 명이 전출해 2만 3천여 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연령별로는 25세에서 29세가 6,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유별로 보면 직업이 11,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주택과 가족이 따라왔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극지 관문인 칠레 마젤란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마젤란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남극에 청소년 체험탐험대를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젤란주와 부산시는 두 도시가 실질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영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강서구 4.5mm, 사하구 1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오늘 새벽 그쳤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5.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돼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구름이 많고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고 해상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항해나 조업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신설 법인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업시장 규모가 커지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이 크게 늘어난 게 신설 법인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신설 법인 수가 5,400여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4,800여 개에 비해 13.1% 늘었는데 신설 법인 수가 한 해 5,000개를 넘긴 건 부산 상위가 198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루 평균 법인 22개가 새로 생긴 셈입니다.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신설된 부동산 임대 법인은 1,100여 개로 전년 대비 47.7% 증가해 유통, 서비스업,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을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증가, 그리고 또 의료보험료 부과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로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창업이 전년 대비 37.1% 늘었고 유통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본금 규모로는 5천만 원 이하 소자본 신설 법인 수가 전체의 74.9%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직원 수도 조금 작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 법인 개수는 늘어났어도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부산의 창업시장. 하지만 영세한 규모의 소자본 창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주축이 된 걸로 나타나면서 신설법인 증가가 지역 경제의 활로 모색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올해 롯데자이언츠의 공수 라인업의 윤곽을 보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리그 최약체인 불펜 전력에는 뚜렷한 보강이 없어 보입니다. 전지훈련 중인 롯데자이언츠가 약점을 보완하고 전력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포수 지성준 트레이드 영입을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이루수로 꼽히는 안치홍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한 롯데 자이언츠. 계속 훈련을 통해서 지금 좋은 몸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시즌 전에는 완벽한 몸을 만들어서 올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 리그를 잘 보냈단 박수와 함께 이번 시즌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의 수빈 최대 약점이었던 포수와 내야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반적으로 훨씬 단단해졌다는 평가입니다. 2루를 안치홍이 걸어 잠그고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 딕슨 마차도가 유격수, 원래 주전 유격수였던 신본긴 3루를 지킬 전망입니다. FA 잔류 계약을 맺은 전준우가 1루로 이동하고 외야 중견수 자리엔 고승민이나 강로한 등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업 트리온 전준우, 이대호, 안치홍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민병헌과 손아섭을 고정적인 테이블 세터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 5명의 통산 타율 3할이 넘습니다. 몸값에 맞는 활약만 해준다면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벌써부터 올 시즌 롯데 성적이 기대가 된다. 사실 선수들도 모두들의 생각이 해볼만하다 이제는. 남은 퍼즐은 이제 투수진. 롯데는 에드리안 샘슨과 댄 스트레일리를 원투펀치, 부상에서 돌아온 박세웅과 FA로 영입한 노경은을 3사 선발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평균 자책점 4.67로 리그 9위, 팀 세이브 16개로 리그 최소였던 불펜 전력은 뚜렷한 보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계의 각종 소식을 종합해드리는 문화산책 순서입니다. 올 한 해 부산 시립미술관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진행될 전시와 공연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붉은색의 실들은 작가가 인생을 살면서 맺은 개개인들과의 인연을 상징합니다. 옛 동독의 폐가에서 가져온 창문들로 마련한 대형 설치 작품은 창의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 경계를 상징합니다. 오는 4월 19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는 영혼의 떨림을 주제로 한 일본 작가 시오타 치하루의 기획전입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시립미술관은 올 한 해 12개의 전시회를 4개 영역으로 나눠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에 이어 5월부터는 부산 미술사를 정리하는 1960, 70년대 부산 미술 조명전이 이어집니다. 60, 70년대를 다시 미술사적으로 정립하면서 발굴되지 않았던 그리고 덜 알려졌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작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국미술사의 맥락 속에 부산 미술을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중국 현대미술전과 젊은 작가의 새로운 시선 기획전, 그리고 어린이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네버랜드 특별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자체 제작해 지난해 무대에 올린 창작극 유마도의 한 장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올 한 해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65회의 상설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의 정기 공연을 통해 대표 작품 개발과 창작 작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부산 지역 소재 이야기와 전통 연희를 담은 새로운 소리 연희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제나 음악 모두 우리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부산국악원 대표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적은 공연 횟수로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조선통신사 이야기 유마도와 영남춤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는 영남춤 진경화 공연을 통해 부산국악원의 정체성 확립에도 공을 들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영도구 대평동의 한 중공업 수리시설에서 수리 중이던 150톤급 유류 운반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갑판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기름 찌꺼기에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3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9단독은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비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경찰에 속칭 몸캠 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운영자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뒤 운영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앨럼 더햄의 화력을 앞세워 101대 94로 이겼습니다. KT는 경기 중반까지 삼성과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다 3쿼터 더햄이 잇따라 석점슛을 터뜨리며 63대 57로 달아난 뒤 김영환의 외곽슛으로 75대 64로 만들었고 경기 막판 김영환의 석점포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3연승을 기록한 KT는 18승 18패로 단독 6위를 지켰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내일 오전 부산시 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부산대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결단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선수들은 참가하지 않고 장인화 부산시 체육회장 등 임직원과 지도자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노사 분규 중인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을 찾은 프랑스 르노그룹 로스 모저스 부회장이 부산 공장의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어제 부산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본 로스 부회장이 노사 이슈 파업의 여파로 부산 공장의 생산성이 저하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스 부회장은 신차 XM3의 유럽 수출 준비를 위해 노사 간의 협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어제 로스 부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르노 삼성차가 부산 경제에서 가지는 위상 등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출력 감소 문제를 겪은 고리 4호기의 재가동이 허용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나타난 고리 4호기의 출력 감소 현상의 원인이 원전 케이블 연결부 손상으로 파악되는 등 86개 항목에 걸쳐 정기 검사를 마무리한 뒤 원자로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원자고 경납 건물 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13곳을 모두 보수했고 증기 발생기 3건에서 발견된 이물질 10개를 제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 등이 어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에서 진행되는 각종 민간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다며 관광을 빙자한 개발 사업으로 도심 자연녹지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케이블카 제한선은 즉각 발련돼야 한다며 부산시가 자연녹지 보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오늘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강서구 4.5mm, 사하구 1mm의 강수량을 기록한 뒤 오늘 새벽에 그쳤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5.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11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구름이 많고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풍랑주의보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2.5m까지 일겠고 해상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